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화 오셨다가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기관에서 지내다 보면 이런 전화가 많이 오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오늘요 원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다고 말하던데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고민이 되는 점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 대부분 교사들은 아니요 어머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니요, 오늘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딱 잘라서 확답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물론 정말 원의 시스템 상으로 아이들한테 해를 끼칠 만한 거를 했다거나, 또는 교사가 아이한테 학대를 하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면 딱 잘라서 안 했다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뭔가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막 부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한테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그랬다는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모님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이한테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교사에 대한 의심이나 아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요, 부모님의 이야기 중에서 교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물론 오늘 상황을 딱 떠올리면서 그런 일이 진짜 없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바로 첫 번째 가능성은요, 이 일이 일어났는데 교사가 보지 못했거나 교사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 일은 진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정말 자기가 꾸며내서 지어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바로 제 앞에서 아이를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가냐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의 전제를 깔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교사가 아이를 믿는다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사가 하는 모든 말에 다 녹아들어서 부모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모두 다가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세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적인 아이로 교사가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만족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교사가 진실로 생각하고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아이의 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근거들을 교사가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사가 놓친 것들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떠올려 가면서, 이때 혹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그런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대면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말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라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교사가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 진실로 듣고 있구나, 또는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정말 거짓말로 보고 있네, 이런 입장 차이가 너무 부모님들마다 상상이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 트집 잡힐 만한 거, 내 아이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은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아직 아이를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이와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아이와 대면하기 전에 그거를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선생님, 근데 진짜 일어나지 않은
거짓말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대처 방식으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기본 전제는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확답하지 않는다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가 예시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낸 부모 상담을 부탁해 책에 수록된 예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쓰신 분들은 페이지 51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없으신 분도 제가 여기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관찰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답변. A 교사 말고 우리 B 교사 볼게요. 자, 예시는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오늘 원해서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라는 말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라고 부모님이 물어봤는 경우예요. 근데 교사가 관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금. 자, 이때 교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제 예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오늘 미미가 사키에서 친구들하고 캠핑놀이 하는 모습은 제가 봤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것까지는 제가 미처 관찰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미미가 그 말을 들은 것 외에 또 다른 이야기는 없었나요? 그렇군요. 아이고, 어머님도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셔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미미도 마음이 좀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지금 미미 기분 어때요? 그쵸, 맞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할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내일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양쪽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어머니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일단 오늘은 미미가 많이 마음이 상한 것 같으니까 상황을 많이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미미 마음이 풀리도록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미미 편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제가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어머니, 제가 내일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어머니,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요, 이렇게 말했죠?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미미가 그렇게 느꼈다면 지금 너무 미미 마음이 속상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교사가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교사들은요, 여기서 포커스를 놓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초점을. 어떤 선생님들은 누가 그랬어요? 언제 그랬다고 하던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그 사건의 진위 여부만 계속 따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아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요소인데 진위 여부만 따지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잘잘못을 따지는 듯한 느낌의 교사의 말에 부모님 또한 잘잘못을 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아이가 현재 그래서 어떠한 상태고 무엇을 느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대처를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있었니 없었네 이런 걸로 왈가왈부하게 되면서 부모님도 조금 감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교사가 먼저 진실로 생각하고 아이를 염려하는 마음을 많이 내비치면 부모님도 쓱 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전화 오셨다가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때 교사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이 아이가 이 거짓말을 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거를 찾을 때가 있어요, 교사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부모님께 내비쳐 보는 것 또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두두가 사키에서 놀이를 하다가 블럭이 필요해서 옆에 있는 미미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미도 그거 필요하니까 빌려주지 못했는데 그때 미미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블럭을
걸 빌려주기 싫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두의 입장에서는 미미가 너 싫어 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만약에 두두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은 어머님이 지금 염려하실 만큼 너무 지금 두두가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것 같기는 해요 라고 하면서 교사가 아이가 느낀 게 조금 오해가 있었다는 거를 뭔가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내가 아이를 대면해서 진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봐야지만 나오는 결과치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근데 약간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요, 궁금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실마리 딱 하나가 풀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조금 시원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 너무 모호하다면 차라리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확신이 약간 선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 것 같다, 아이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은근슬쩍 해석해서 내비쳐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 자, 어찌됐든 간 제가 하는 이 대처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다독이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아이가 오면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 해소시키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사가 그날 오후에 이제 저녁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아이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원인은 뭐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필요하다면 새롭게 아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도할 전략까지 짜가면서 부모님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일에 대해 말하는 아이에 대해 부모님이 전화 오는 경우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확인을 하기 전에는 아이의 말을 진실로 깔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에게 확인을 정확히 하기 전까지 확답을 미룬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유리해져요. 아이의 말에 대해 파악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실제로 다음날 아이가 등원하면 더욱 탐색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단 다음날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인지가 빠른 만 3세 또는 만 4세 이상이 수월합니다. 자, 대처 방법. 첫 번째, 아이가 한 말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을 충분히 수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날 아이와 이야기해 본 후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안내하기. 두 번째, 아이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해석을 내비쳐 보기.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방법대로 감정을 수용하고 다음날 연락드릴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최대한 이런 상담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선생님은 우리 아이 편에서 항상 서 있구나 라는 인식을 조금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보일지라도 오히려 교사는요, 그 아이의 편에서 대변을 하면서 부모님께 아이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거를 깔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인 나도 아이의 편을 못 드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부모님께 신뢰감 얻기는 정말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하나의 비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